102번부터. 서로 다른 색이 칠해진 10개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5개를 꺼냅니다. 특정한 2개의 색이 칠해진 공을 특정한 2개의 색이 칠해진 공이 특정한 2개는 내가 암암리에 뽑아놨다 이런 말이야. 뭔 말입니까? 2개 뽑아냈으니까 나머지 8개 중에 3개 뽑으면 되겠다 이 말이죠. 아시겠나요? 특정 2개는 지정됐다 이거야. 선발됐어. 먼저 선발되고 나머지 애들은 투표를 하겠다 이거죠. 뽑기를 하겠다 이런 말이죠. 8번. 자, 다음 9개 칸에 적혀진 정사각형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 적겠습니다. 9개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서 2개를 선택합니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선택한 2개는 서로 다른 세로줄에 있다. 됐죠? 선택을 이렇게 하겠죠? 알겠어요? 맞나요? 푸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어요. 쌤이 얘기할 때 가로줄, 세로줄 있으면 둘 다 보면 힘드니까 기준을 가로줄을 잡고 선정을 하면서 세로줄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거죠. 둘 다 생각하면 힘들어지니까 그 방법으로 먼저 해볼게요. 자, 일단 나는 가로줄을 선택하겠다 이거죠. 선택했습니다. 2개를 선택했어요. 선택했죠? 맞나요? 그 중에 수 2개를 고르겠다 이거지. 그러면 윗줄에서 하나, 아랫줄에서 하나. 윗줄에서 몇 개? 몇 가지 있어? 3가지. 윗줄에서 2가지. 여기 한 가지 고르면 일단 얘는 못 고르고 둘 중에 하나 고르겠죠? 이해되십니까? 요 방법이 하나 있고 현재 2개 정도니까 그렇게 중복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 나는 일단 고르겠다 이거야. 9개 중에 하나를 골랐다 이거지. 9개 중 하나 골랐다 이거지. 뭐 수도권 같은 거야? 그럼 얘는 못 고르고 얘도 못 고르겠지. 맞나요?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고르겠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다음 9번. 자, 문제가 조금 얘 같은 경우는 좀 문제 끼니까 차분하게 읽어야 돼요. 자, A 10 이하의 자연수 10개 있네요. B 6 이상 15 이하 얘도 10개 있습니다. 근데 2개의 수 중에 6, 7, 8, 9, 10이 중복이 됐네요. A, B. 하지만 해서 이 가운데 이 자리에 5개가 들어있다. 맞나요? 5개. 점을 집어넣을게요. 5개. 위치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 여기 5개 이렇게 있겠죠. 이쪽도 5개가 있다 이거죠. 이 말이죠. 일단은 그 와중에 X가 나타났다 이 말이야. 그래서 X는 A의 부분집합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X와 B의 합집합은 10이다. 이 부분이 몇 개가 들었다? 12개가 들었다는 말은 이 자리에 몇 개가 들어와야 된다? 2개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죠. 이 말이네요. 무조건 2개는 들어와야 된다. 무조건 2개는 들어오고 얘에 대한 얘기는 아직 없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그냥 풀면 여기 2개가 무조건 들어오니까 2개를 왼쪽 빨간색에서 2개를 골라주고 맞나요? 여기 2개 들어오는 거 골라주고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얘네들이 들어오든가 안 들어오든가 신경 안 쓰겠다. 맞습니까? 곱하기 2의 5제곱이 되겠다. 좀 되시나요? 이거를 하고 얘를 이렇게 풀 수 있어야지 이 문장을 읽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확실한 애들은 골라주고 선택을 하고 얘네들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우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 경우니까 아마 마무리 답에 대해서는 아마 얘를 써달라는 요구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차분하게 읽어보면 차분하게 읽어야 얘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풀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벤다이어그램을 나타냅니다. x1은 x교 a 빼기 b a 빼기 b는 이 부분하고 x하고의 교집합 이쪽을 지금 x1이라 놨네요. 이쪽을 x1이라 놨어요. 이쪽을 x2로 놨겠죠. 오른쪽 읽어보면 x2 이 말이죠. 그래서 x는 x1하고 x2를 합친 거고 x1하고 x2는 당연히 분할됐으니까 교집합은 없겠다.
하면 됐고요. 그랬을 때 X합 B가 12개가 되니까 얘하고 얘의 합집합이 12개가 되니까 여기는 당연히 몇 개가 되겠다? 2개가 들어가겠다 이 말이 되겠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가능한 X1의 개수는 몇 개다? 50이겠다. 설명 그대로 나오죠. 또는 부분 집합이 가능한 집합이니까 얘는 뭐 2의 5제곱이 되겠다. 끝났네요. 똑같은 말이네요. 네? 그 말을 이해만 넣어준 거야. 따로따로 생각해서 풀자. 다음 19번으로 갑니다. 19번 8명 중에 4명을 뽑았습니다.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되고 특정한 2명이 모두 포함이 됐다고 했으니까 어째? 6명 중에 2명만 뽑아주면 되겠다. 맞죠? 2명은 우선 선발을 했으니까 우선적으로 뽑았으니까 그들끼리는 이 2명은 이후되어야 되니까 현재 몇 명 남았어? 지금 욕심하면서 총 4명이 나왔는데 특정한 2명은 이후돼야 되니까 이 4명을 나열하는 방법 3팩, 2팩 되겠죠. 맞죠? 2명 됐으니까 나머지 2명만 선발하면 된다 이 말이죠. 22번. 자, 22번은 꽤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 자, x가 5개, x에서 x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은 주의사항입니다. 항상 1대1 대응이 있냐 없냐는 다릅니다. 풀이 방법이 1대1 대응인데 1은 2로 가면 안 되고 3은 4로 가면 안 된다 이거지. 1은 2로 가면 안 되고 3은 4로 가면 안 된다 이거야. 고죠? 알겠습니까? 됐어요? 요 말이 우리가 어떤 문제는 고가 어렵고 어떤 문제는 또명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F1이 2로 가는 게 쉽나요? 2가 아닌 게 쉽나요? 2로 가는 게 쉬워? 2가 아닌 대로 가는 게 쉬워? 2로 가는 게 쉽죠? 알겠어요? 그런 말은 얘를 여사건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이야. 됐어요? 그게 100%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좀 더 쉬워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F1하고 F2만 본 거야. 여기서 1하고 2만 신경 쓰다 보면 나머지 1하고 3을 신경 쓰다 보면 나머지 애들 2, 4, 5는 신경 안 쓰는데 2, 4, 5도 어딘가를 가야 됩니다. 알았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부분 해결하고 나서 나머지는 3개 남았으니까 곱하기 3팩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알겠죠? 그 전 단계가 중요하니까 이런 거지. F1만 보면 F1은 2로 갈 수도 있고 F1은 2가 아닌 데로 갈 수가 있고 F3은 4로 갈 수가 있고 F3은 4가 아닌 데로 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지금 요 라인을 결정해달라는 소리지. 그러지? 근데 얘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요 단계를 우리가 풀어달라는 소리인데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이 여사건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F1이 2로 안 간다는 말은 F1이 어디로 갔다는 소리야? 1, 3, 4, 5로 갔다는 소리죠. 맞죠? 그런데 적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수가 어떤 수? 4가 좀 걸립니다. 4가 좀 걸려요. 왜? F3은 4로 안 갈 거니까. 이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가 중요한 거죠. 얘는 치역이니까 공역 쪽에 있는 거니까요. 알겠나요? 그래서 F1은 2가 아닌 곳 1, 3, 4, 5로 가는데 이 4는 좀 독특하더라 이거지. 나머지 1, 3, 5는 똑같은 상황입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문제를 첫 번째 F1이 4로 가는 상황을 생각을 해본 거야. F1이 4로 가버리면 3은 4 자리가 없으니까 별 문제가 없겠네. 그러지? 그냥 아무 데나 갔겠지? 됐습니까? 몇 군데를 갔어? 몇 군데를 갔어? F3은 4군데를 갔겠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3팩 됐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F1이 1, 3, 5로 갔을 때는 F1이 1, 3, 5로 가면 4가 남아있으니까 3은 4를 피해서 갔겠지. 그러지? 3을 피해서 가니까 몇 가지? 3가지가 되겠죠. 나머지 애들은 3팩 이렇게 되겠네요. 곱하기 3은 1, 3, 5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F1은 2가 아니고 3도 4가 아니니까 F1이 갈 수 있는 곳이 4군데인데
이 4 때문에 이 4는 분리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F1이 2로 가는 게 쉽다고 했죠? F1이 2로 가는 게 쉽다고 했죠? 됐어요? F3이 4로 가는 게 쉽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전체에서 F1이 2가 되는 것을 뺄 거야. 또 뭘 뺄 거야? F1이 F3이 4가 되는 경우도 뺄 거야. 그런데 전체에서 F1이 2로 가는 걸 빼고 F3이 4로 가는 걸 빼다 보면 어떤 상황이 나와? F1은 2로 가고 F3은 4로 가는 두 가지 상황이 있겠죠.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데 F1이 2로 가다 보면 F3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센 거야. 밑에 걸 세다 보면 F3이 4로 가는 걸 세다 보면 F1이 2로 가고 F2가 2로 안 가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을 다 센 거란 말이야. 이게 중복이 된단 말이지. 알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얘를 뺄 때 F1은 2가 되면서 F3은 4가 되는 상황을 하나를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이 문제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러한 풀이가 꽤 많이 사용된다 이거죠.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러한 풀이가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 하지만 얘는 이론적으로 참 중요한 내용이 되니까 꼭 이러한 풀이 방법을 받아들이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나요? 식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4번. 전체는 5팩 빼기 4팩 F1이 2로 가니까 나머지 4개만 나열하면 되겠죠? F3이 4로 가니까 나머지 4개 나열하면 되겠죠? 곱하기에 둘 다 지정됐으면 3팩 이렇게 식이 되겠습니다. 말하는데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정이니까 4팩 지정이니까 4팩 얘들도 둘 다 지정이니까 3팩 알겠죠? 식 이해되시죠? 이 문제는 사실 꽤 많이 나오는 스타일 문제 중에 하나고 얘보다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 정도 내용에서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문제는 5번.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자 A가 1, 2, 3, 4, 6, 5고 함수가 F에서 A에서 A로 가는데 이미의 A에 대해서 어떤 A, 모든 A에 대해서는 얘가 무조건 짝수이다. A하고 FA A는 정의역에 있는 A의 원소이고 FA는 그에 대한 함수값이죠. 그렇지? 더해서 짝수라는 말은 A가 짝수이면 FA도 짝수고 A가 홀수이면 FA도 홀수다 이 말이네요. 이 짝수는 짝수로 가고 홀수는 홀수로 가라 이 말이네요. 맞습니까? 다시 문장을 다시 읽어야 돼요. 그냥 함수죠? 조심해야 돼. 그냥 함수야. 제약 조건이 있는 함수가 아니라 그냥 함수야. 1, 2, 3, 4, 5에서 1, 2, 3, 4로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짝수는 짝수로 가라 하면은 2, 4는 2, 4로 갔을 거야. 그래서 2, 4는 몇 가지씩? 2가지씩. 3은 홀수는 몇 가지씩? 3개에 대해서는 3가지씩. 이해되시죠? 짝수는 2가지, 홀수 3개는 3가지. 1은 3가지, 2는 2가지, 3은 3가지, 4는 2가지, 5는 3가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정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항상 이런 유의 문제는 사실 표를 작성해서 구분을 시켜줘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죠. 이것밖에 안 나왔으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랬어요? 이 A하고 이 FA가 A하고 FA는 연관성이 일단 없습니다. 문자 새로운 문자 얘는 B야 하나의 B 알겠어요? 이게 결과가 짝수가 됐다는 것은 짝수가 되게끔 A하고 B를 경우를 일단 나눠주고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특히 2개짜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3개짜리는 더 혼동스러워요. 그래서 무조건 표를 작성해서 경우를 나눠주고 나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세줘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6번 자 1, 2, 3, 4에서 1, 2, 3, 4에서 1, 2, 3, 4로 갑니다.
모든 x에 대해서는 똑같은 거네. 함수하고 함수값이 4보다 크다겠죠. 그냥 함수의 개수죠. 맞나요? 그러면 1은 4보다 커야 되니까 f1은 뭐가 됩니까? 3 또는 4가 되겠죠. 두 가지. 2는 2, 3, 4가 되겠죠. 세 가지. 3은 1, 2, 3, 4, 4는 1, 2, 3, 4. 맞나요? f1은 몇 가지? 3하고 4 두 가지. f2는 2, 3, 4 세 가지. 3은 4가지, 4가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죠? 왜? 여기서 그냥 함수의 개수죠. 다음 38번 9번. 자, 도형에 대해서 다음에 공부를 해놓으면 너희들 맨날 질문하니까 한번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통에 우리는 직선의 개수하고 삼각형의 개수를 많이 셉니다. 직선의 개수하고 삼각형. 뒤로 가면 뭐 평행사변도 있고 직선도 있어요. 알겠어요? 자, 직선의 개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직선은 점이 주어질 때요.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 이거. 직선은 점이 몇 개 필요합니까? 2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4C2를 하면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두 점을 골라서 나는 직선을 만들었어. 두 점을 골라서 나는 직선을 만들었어. 두 점을 골라서 직선을 만들었다 이 말이야. 근데 다 똑같은 직선이지. 뭘 생각해 주냐면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두 개를 고르면 중복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얘를 일직선 위에 있는 점들을 점수를 빼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이 4는 일직선이야.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다. 5가 이렇게 하나 더 있다. 그럼 여기는 5가 되고 얘는 4가 되겠죠. 알겠나요? 근데 이렇게 빼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원래 여기는 하나가 있지.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까지 빠져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빼줄 때 어떻게 빼냐면 하나를 빼고 빼줘야 된다 이거지. 원래 하나는 남겨놓고 빼야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겠나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직선의 개수를 한번 이건 격자점입니다. 관계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총 16개의 점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 거지. 16개의 점 중에 2개를 고르면 직선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어떻게 문제 발생? 이런 일직선 위에 있는 점을 골라버리면 직선이 하나밖에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면 일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일직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는 일일이 그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겠어요? 일직선에 있는 점들은 몇 개? 3개, 2개는 상관없어요. 3개 이상. 현재 4개짜리가 1세트, 2세트, 3세트, 4, 5, 6, 7, 8, 9, 10세트입니다. 10세트. 다시 말해서 4개 중에 2개를 고르면 중복이 발생한다 이 말이지. 근데 어떻게 빼라고? 하나 빼고 나서 빼주라 이 말이야. 알겠나요? 이게 몇 세트? 10세트 이거야. 이해되십니까? 하나 빼주고 빼달라 했어요. 그리고 3개짜리 찾아요. 3개짜리. 이거 일직선 찾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돼요. 본인 스스로 그림을 보면서 찾아야 돼요. 또 있나요? 또 있나요? 현재는 안 보이는데 하나, 둘, 셋, 4개네요. 이 일직선 라인은 본인 스스로 찾아야 된다고 했어. 이거 놓치면 틀려버립니다. 알았어요? 얘는 4세트 3C2에서 1을 빼줄 건데 얘는 3세트 이렇게 되겠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쵸? 삼각형은 어떻게 만들었냐? 점은 2개만 고르면 되는데 삼각형은 몇 개 골라요? 점을 3개로 고르겠죠. 여튼간에 5C3을 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줄 알았어. 근데 어째? 삼각형을 일직선상에 있는 삼각형을 점을 고르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일직선상에 있는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원래 없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점이 주어졌을 때 삼각형 구하는 거. 위에도 마찬가지 삼각형 그냥 구해보면 나는 어떻게 된다? 16개 중에서 3개를 고르면 삼각형이 만들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일직선
아까 일치선 몇 세트 했습니까? 4C, 3이 골라주면 안 된다. 이게 몇 세트? 10세트. 그 다음에 3C, 3 고르면 안 된다. 몇 세트? 4세트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알겠나요? 자, 삼각형의 개수는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삼각형은 첫 번째 조건이 이거 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직선이 주어질 때입니다. 삼각형 직선이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들어라 이거죠. 어떤 말이냐면 직선이 막 이런 식으로 두어졌다 이거죠. 이렇게 막 주어졌어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 안에 삼각형이 몇 개 있느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삼각형이 만들려면 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선이 몇 개 골라줘야 돼? 3개 골라주면 만들어지겠죠. 됐습니까? 3개 고르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어. NC 3 하면 만들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떤 선들은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냐면 평행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겠지? 이게 평행선 이 R개 중에 3개를 골라주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맞죠? 됐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어떤 것도 있어? 얘도 안 만들어지잖아. 얘도. 이게 평행선이 이것 중에 3개를 골라줘도 안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골라줘도 안 만들어지죠. 다시 말해서 R개 중에 2개를 고르고 나머지 n-R개 중에 1개를 고르더라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림을 그려놓고 4, 5, 6, 7, 8, 5, 6 평행선이 2종류면 힘들어집니다. 이 정도 그려볼게요. 삼각형이 몇 개 있냐? 7C 3 하면 만들어질 줄 알았어요. 알겠어요? 근데 4개 중에 3개를 고르면 안 만들어지고 4개 중에 2개 고르고 나머지 3개 중에 1개를 골라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렇게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푸는 거고 만약에 그림이 정해졌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있네. 말고 자, 이 문제 이런 문제죠. 이런 식이 나와 있으면 실은 저런 공식에 대입하는 것보다 그냥 요 그림을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종류로 평행선을 생각하면 3종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면 삼각형이 무조건 만들어지겠지. 나머지는 안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2개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하나 하니까 2, 3, 4 뭐 삼각형이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서 평행사 변형은 어디냐? 평행사 변형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둘 중에 2개, 넷 중에 2개, 셋 중에 2개, 넷 중에 2개 골라주면 되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돼? 둘 중에 2개, 셋 중에 2개 골라주면 평행사 변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세 번째는 평행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평행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이렇게 알았어요? 평행사 변형이 아닌 사다리꼴 헷갈리면 그냥 사다리꼴이면 평행사 변형까지 넣어야 되니까 좀 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생각할 게 2가지 따로 생각해야 됩니다. 평행사 변형이 여기 있으니까 평행사 변형 어떻게 만들었네? 노선 2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쪽 하나 그치? 이쪽에서 구해주고 이쪽에서 구해주면 되겠다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정형이 있으니까 그 개수를 세면 되겠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39번을 보면 말이 좀 어지럽습니다. 1, 2, 3, 4, 5 두 개를 뽑았어. 작은 수는 A, 큰 수는 B. 됐나요? 얘를 뽑았어. 작은 수 C, 작은 D.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O, P, Q로 좌표를 만들어서 연결을 시켜서 삼각형을 만들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한다? 점을 찍어라 이런 말이야. 점을 찍어라. A가 뭐야? 큰 수, B가 작은 수죠. 이런 거죠. 2,1, 3,1, 3,2 이런 거죠. 알겠습니까? 점을 찍어야 된다. 몇 가지 있습니까? 5,1까지 있나요? 5,1
그리드를 그릴 때 딱 비율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면 좀 힘들어집니다. 지금 연속선을 빨리 그린 건데 얘가 y는 x, 얘가 0,0. 우리가 나오는 점은 어떤 점이야? 1, 2, 3, 4, 5 중에 두 개를 뽑아라 했으니까 1, 1은 없어. 2, 1 붙어 있습니다. 2, 1 맞나요? 2, 1, 2, 1 여기 2, 1 여기 3, 1, 4, 1, 5, 1 그 다음에 3, 2 4, 2, 4, 3, 5, 2, 5, 3, 5, 4 이렇게 있네요. 이렇게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훨씬 쉽게 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그럼 여기서 3개 한 점을 골라주고 이 주문 중에 몇 개 골라주면 된다? 10개 중에 2개 골라주면 될 줄 알았어요 일단. 근데 삼각형은 일직선상에 놓이면 안 되니까 일직선을 골라주면 일직선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보이는데 여기 하나 끝났네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요렇게 일직선 됐어요? 이거 잘 보이려면 어째 우리들 잘 찍어놓고 보면 보입니다. 이 개수가 많으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세야 되겠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현재는 하나밖에 보이지 않았다 S 하나 빠졌다 이런 말이야. 5, 45에 44개가 되겠습니다.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도식화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면서 문제를 풀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겠다 이런 말이야. 아시겠죠? 39번 42번 자 12개의 4점을 골라서 직사각형을 만들었어. 여기 직사각형은 문제가 뭐냐면 이 격자점이 똑같은데 직사각형이 이게 틀어진 거예요. 틀어진 거. 직사각형은 직각이니까 기울기가 몇 도야? 지금 직선이니까 직선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죠.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한 칸 한 칸. 이게 직사각형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직사각형이야. 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직사각형이야. 알겠습니까? 요가 한 칸, 두 칸, 한 칸이면 한 칸, 두 칸 이것이 직사각형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조심할 점은 이렇게도 가도 직사각형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건 조심해야 되고 이 문제는 그 정도까지 안 나요. 점이 하나만 더 있어도 문제가 훨씬 더 까다롭고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점을 이용하겠으니까 알았어요? 그것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직사각형 볼 때 이거 이게 고든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잖아요. 이 고든 직사각형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직선 고르는 개수와 똑같겠네. 맞나요? 셋 중에 2개, 넷 중에 2개. 셋 중에 2개는 3이고 넷 중에 2개는 68개에다가 우리가 요거 2개가 있네요. 됐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식을 쓰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점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꼭 하고 있어야 돼요. 그냥 일일이 그려서 문제를 풀면 다음에는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그리지 말라가 아니라 일단은 그려서 새로운 종류가 있다는 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해야 돼. 다음 2번, 4번, 7번 똑같은 거네요. 삼각형 개수 했어요. 7번 그 다음에 53호 89 자, 거리가 1인 평행선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5개의 점식이 있습니다. 이 중 넓이가 1가 돼야 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세냐 이거야. 아랫변 더하기 윗변을 해서 2로 나눴더니 2가 됐다 이 말이죠. A 더하기 B가 얼마면 된다? 4 하면 되겠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아랫변 윗변의 길이 합이 4가 되면 그런 조건을 찾아달라 이거야. 넓이를 일일이 그려야 사각형 그리는 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게 아랫변 더하기 윗변이 각 더해서 4가 되면 되니까 뭐야? 1, 3, 2, 2, 3, 2를 구해달라 이 말이야. 1, 3은 어딨냐? 1, 3은 1, 3은 여가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네 가지. 위에 세 칸은 한 칸, 한 가지, 두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 두 가지. 얘에서 얘가 몇 가지? 8가지가 되면 얘도 8가지. 대칭이니까요. 얘는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두 칸, 세 가지, 세 가지, 9가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얘 식은 이것만 뽑아내고 분리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다음 55번. 자, 1, 2, 3, 4, 5 5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했습니다. 서로 다른 3개를 택했어요. 맞죠?
근데 1, 2, 3, 4, 5를 봤을 때는 내가 눈 감고 뽑을 거니까 1, 2, 3으로 뽑힐 확률과 1, 2, 4가 뽑힐 확률이 똑같아요. 경우의 수 그 개수가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자리에 수가 놓일 텐데 여기 1이 들어가는 횟수나 5가 들어가는 횟수는 똑같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여가 1이 들어가는 횟수가 몇 번이냐? 1이 들어가는 횟수가 몇 번이냐? 4, 3, 서로 다른 3개를 골랐으니까 12번 들어간다 이거지. 맞나요? 마찬가지로 여가 1이 들어가는 횟수는 몇 번이냐? 4, 3, 12가지. 이 모두 12가지씩 있다. 이 1도 12가지. 이 자리는 단위가 얼마야? 쓰지 않겠습니다. 이게 더 연산이 더 어려워요. 100이죠, 100. 현재 100이. 100이 몇 번 들었다? 4 곱하기 3번 들었다 이거죠. 됐나요? 100이 4 곱하기 3번 들었다는 것은 200도 그렇게 들었다 이거죠. 식 이해되십니까? 100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원래는. 100이 43만큼, 200이 43만큼, 300이 43만큼, 400이 43만큼, 500이 43만큼. 100이 이쪽으로 들어간 거라고. 됐어요? 똑같은 방법을 하면 10이 43만큼, 1, 2, 3, 4, 1이 43만큼, 1, 2, 3, 4. 얘를 합쳤으면 111 곱하기 43, 1, 2, 3, 4, 5, 19 이렇게 된다고. 알겠나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안 적어주고 이렇게 적어준 것은 이게 더 연산이 쉬워. 이 연산이 더 쉽다고 해. 알았어요? 이것보다 이것이 더 불편해. 요 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원하는 식이 틀이야. 하지만 요 식이 더 편하다는 거야. 아시겠죠? 8번. A, B, C, D, F 6개의 학교에서 각 학교별 한 팀씩 참가한 동아리 발표에 대회를 하는데 A와 B 학교 동아리 사이에 다른 학교 한 팀 또는 두 팀이 발표해요. 한 팀 또는 두 팀이야. A하고 B 사이에 한 팀 아니면 두 팀이 들어가겠지. 그 외에는 뭐야? 뭐 있으면 이게 팀이니까 좀 하나, 둘, 셋, 6팀이네요. A하고 B 사이에 한 팀 아니면 두 팀이 들어가니까 남은 팀 몇 팀 남았을까? 위에는 3팀 남았고 위에는 밑에는 2팀 남았나요? 그러지? 실제로 끼워보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A, B를 배치해보면 A, B를 이렇게 이웃에서 배치하는 경우가 있고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겠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를 풀 때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할 거냐,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거냐는 선택을 할 거고. 알겠나요? 생각을 할 때 이게 쉬울 거냐 아니면 이걸 세봐야 돼. A, B의 위치가 이웃에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 근데 한 칸, 두 칸 떨어진 건 케이스가 두 개인데 이웃하고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는 또 세 가지가 나온단 말이지. 바로 푸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원래 우리가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하면 뭐야?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지. 이웃하지 않는다 하면 우리가 이제 넷을 배치하고 사이사이 끼워 넣었지.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이웃이 빠지겠죠. 이웃이 빠지겠지. 이웃이 빠지면 몇 칸 떨어져?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만 있는 거지. 이게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 중에 어떤 게 쉬울 거냐 생각을 해가지고 그 쉬운 쪽을 선택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럼 선생님이 한번 다 써볼게요. 뭐만 썼는데? 한 칸 떨어져, 두 칸 떨어져, 세 칸 떨어져, 네 칸 떨어져. 그리고 이웃하지 않는다 해서 빼줘요. 전체에서 빼는 게 아닙니다. 이웃하는 거 뺐으니까. 자, 한 칸 떨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한 칸 떨어진다는 것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모습이 정해졌다 이거야. 이 모습이 정해졌다. 그렇지? A하고 B에 한 팀을 넣어서 모습을 만들어서 얘가 하나의 세트가 된다. 세트. 알았어요? 알겠어요? 이 세트 순서대로 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겠네. 이 자리에 들어올 애를 골라야겠지. 그러면 사실 맞나요? 이 자리에 들어올 애를 골랐어. 그리고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겠지. B, A도 있겠지. 조심해야 돼요. A, B가 A, B만 되냐 B, A도 되느냐.
A, B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된 거야. 그리고 나서 2구단다 했으니까 얘가 4팩 이렇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밑에도 네 팀 중에 두 팀을 고를 거야. 조심할 때는 고른데 또 자리에 들어가겠지. 고르고 배치를 해줘도 되고, 고르고 배치를 해줘도 되고, 얘를 4P2로 적어도 되고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 말은 똑같은 말이고, A, B 자리를 바꾸고 나머지 얘가 이제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얘를 3팩으로 하자 이런 말이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웃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배치하면 4팩. 그 다음에 4개 배치하고 나면 A,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 자리? 5자리죠. 5자리. 그래서 5 곱하기 4가 이웃하지 않는다야. 그렇지? 우리 뭘 뺄 거야? 3칸 떨어진 거. 1칸, 2칸, 3칸 떨어진 것은 한 가지, 2가지 바뀌었네요.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A, B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2가지. 잘 보세요. 요거는 어떤 식인가요? A, B. 요 방법밖에 없죠. 3칸 떨어지는 지금 하나, 2가지가 있고 4칸 떨어지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됐어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가지 케이스야? 3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고 A, B의 자리는 정해졌네. A, B 자리가 정해졌고 나머지 애들 자리도 정해진 거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케이스,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나머지 4명은 자리가 배치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4팩. A, B도 자리가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뺄 수 있겠나요?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얘하고 얘를 곱하기 2로 풀 거야. 얘는 그냥 하나를 풀 거야. 2가지 색깔을 봤을 때 이 A 자리하고 B 자리가 고정이고 나머지 애들도 자리가 확실하잖아. 이게 4팩, 2팩, 4팩, 2팩 똑같이 푼 겁니다. 어떤 생각인지 알겠나요? 이런 생각을 좀 연습을 좀 해야지 경우에서 문제를 풀 때 생각이 조금 단순화된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다음 58번까지 왔나요? 9번. 자, 1, 2, 3, 4, 5를 하는데 1, 2, 3, 4, 5를 A에서 A로 1대1 대응입니다. 이거 1대1 대응. 1대1 대응. 근데 3은 3보다 더 큰 데로 가라 이거지. 3은 3, 4, 5로 가겠죠. 근데 F2하고 F1의 차이는 1이다 이거죠. 읽을 때 차이가 1이야. 차이가 1이라는 것은 누구 하나가 1로 가면 누구 하나가 2로 간다. 붙어서 가라 이런 말이 되겠죠. 알겠어요? 얘를 1 이렇게 쓰지 말고 우리는 해석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좀 편해요. F2 마이너스 F1은 뿔마 1 이렇게 쓰는 게 더 편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F 첫 번째로 F3이 예를 들어서 3으로 가버리면 3이 비었지. F1하고 2는 어째? 차이가 1이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니까 2구 하면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2구 해서 갈 수 있는 것은 한 세트, 두 세트밖에 없네. 두 세트가 있고 1하고 2는 자리를 바꿀 수도 있고 여기서 일단 F3이 가면은 몇 세트? 두 세트에 배치를 하겠죠. 남는 애들 몇 명 남았습니까? 2명 남았어요. 3 갔으니까 남는 애들 1팩. 여기까지 이해되시는가요? 얘는 뭐야? 두 세트. 얘는 뭐죠? 1하고 2가 간 위치.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는 뭐죠? 나머지 애들이 간 위치죠. 뭔지 알겠죠? 나머지 애들이 가는 것은 모두 문제가 똑같겠죠? 나머지 애들이 가는 모든 문제가 똑같겠지? A, B가 자리 바꾼 것도 모든 문제가 똑같겠지? 그렇지? 뭐만 골라준다 우리는? 이 세트만 골라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1이 4로 가면 3이 4로 가면 3이 4로 가면 몇 세트입니까? 두 세트네요. 맞나요? 3이 5로 가면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네요. 얘를 소수로 하면 F3이 3로 갈 때, F3이 4로 갈 때, F3이 5로 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알겠나요? 근데 우리의 세트는 총 몇 세트로 나왔어? 2세트, 2세트, 3세트 나왔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 이거죠? 맞나요? 맞아요?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빨리 풀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 그런 연습이 좀 더 되겠습니다. 다음 57번은 문제가 어이없는 문제야. 다시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A, B가 모두 빈자리에 자 7명이 동시에 버스를 탔습니다. 3좌석이 있어. A, B가 모두 빈좌석에 앉게 되는 경우가 L, A, B가 모두 빈자리에 앉지 못하는 게 M, A, B가 한 사람만 빈좌석에 앉는 것은 N. 다 더하란 말은 무슨 말이야? 모든 경우잖아. 아니 그러잖아. A, B만 보면 두 자리 다 앉았어. 한 명은 서 있었어. 어? 2명 다 서 있었어. 아 모든 경우지. 모든 경우란 말은 뭔 말이야? 7명이 누군가 3명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잖아. 73 이 말이죠. 이제 원래는 자리가 다 다르니까 7B3이 맞습니다. 7B3이 맞는데 여기 좌석은 구분하지 않는다 해서 73으로 가는 거야. 어떤 내용인지 알겠니? 이런 유의 문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고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쭉에서 빈칸 넣기를 해가지고 됐어요? 거기에 L도 구하고 M도 구하고 N도 구해가지고 얘를 싹 더했더니 그것은 모든 경우더라. 그래서 7C3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 문제의 의도는 그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게 이론이 있어. 이론이 있다고. 그렇지? A, B만 본다 보면 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 둘 다 앉은 경우가 있고 한 사람만 앉는 경우가 있고 아무도 안 앉는 경우가 있겠지. 그 분류 작업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소리야. 알겠나요? 이게 꽤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자, 7C3이라는 것은 한번 봅시다. 모든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A, B가 앉았습니다. 몇 자리지? 몇 자리 중에? 세 자리 중에 두 자리 중에 A, B가 앉았지. 그러면 남는 자리가 몇 자리야? 한 자리만 남았지. 그럼 5명 중에 한 명이 앉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하기 A, B 둘 중에 한 명이 앉았죠. B, C 1 둘 중에 한 명이 앉았죠. 나머지 몇 자리 남았어? 좌석 2자리 남았고 5명 남았죠. 52가 되겠죠. A, B 둘 다 못 앉았어. 5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식이 이론에 있더라 이거야. 알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이제 얘가 일반화가 되겠죠. 이 5가 일반화가 됩니다. 알았어요? 이론에 있다 해서 여기 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늘 시간 되면 설명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공룡사 한번 보시고 그 말이야. 이 식이 이렇게 나눠지고 이 식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얘를 책에서는 뭐냐 공식으로 그냥 식으로 풀었잖아요. 식으로 풀었어요. 이 어떤 몇 명 중에 R명을 고르는데 특정 A가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특정 A가 포함되고 포함 안 되고 두 가지로 나눠서 풀면 이러한 식들이 나옵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아 이런 의미구나 해서 이러한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외우기 힘들어. 그냥 외우기 힘들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요 식은 아주 많이 나오니까 외워달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요 식은 됐어요? 요 식은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달라는 상황이고 요거는 한 번은 적어보십시오. 어떤 말인가요? 됐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 되면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와우 이렇게 빨리 달려왔는데도 여기까지 뵙게 됐어. 다음 61번 2번 3번 자 63번부터 할게요. 쉬운 거니까요. 아까 했던 거네요. F1, 2가 차이가 1 또는 2, 3이 1이야. 이 또는이 어려운 말이죠. 그치? 나는 F1하고 2가 차이가 1인 걸 고르겠다 이거야. 알겠어? F2하고 3이 1인 걸 고르겠다. 각각 고를 수는 있어. 또는이 어렵다겠죠? 그럼 나는 1하고 2가 차이가 1인 걸 고르겠다. 1대1 대응입니다. 전체에서 1하고 2가 되는 것이 몇 가지? 1하고 2가 되는 것은 얘가 1이 되는 것은 이렇게 세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맞나요? 몇 세트? 4세트 4세트
네 세트에 대해서 자리를 바꿨겠죠. 맞나요? 됐어요? 네 세트에 자리를 바꿔서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돼? 나열이 됐겠죠? 됐습니까? 지금 이거 푼 거야. 이 차이가 1인 걸 푼 거야. 이 차이가 1인 것도 똑같겠죠? 똑같겠죠? 그런데 뭐가 있어? 중복이 발생할 수 있겠지. 나는 이 차이가 1인 걸 고르고 1인 걸 고르다 보면 둘 다 1인 걸 두 번 센 거라고 해. 둘 다 차이가 1인 것은 수를 봤더니 1, 2, 3 연결이 됐잖아. 지금 1, 2, 3 연결이 됐지. 2가 중복이 됐잖아 말이야. FE가 하나 결정이 되면 됐어요? F3은 1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 2가 어디로 갑니까? 2가 1로 가면 그런 경우가 없어요. 2가 1로 가면 F1은 2로 가야겠지. 그럼 F3은 2로 가는 경우가 다른 경우야. 이해되신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근데 어떤 경우가 중복되냐면 2가 2로 가는데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게 되면 두 번 센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얘하고 얘가 둘 다 만족은 이거를 찾는 거야. F1, F2가 1이면서 F2, F3이 1인 경우는 2가 가운데에 끼어 있는 애야. 알겠습니까? 이 케이스가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케이스다 이거야.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F2하고 F3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애들이 배치된다. 이게 중복이 됩니다. 얘를 빼주면 되겠다 이거야. 또 내용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이게 지금 이 케이스가 지금 이 가지야. 곱하기 2는 알겠죠? 똑같은 놈이니까 곱하기 1을 했고 얘는 뭡니까? F1, F2가 1이면서 F2, F3이 1인 겁니다. 얘만 한 게 얘고 얘만 한 게 얘야. 근데 이제 얘가 되면서 얘가 되는 것이 이렇게 된다. 얘가 되면서 얘가 되는 것은 해줬습니다. F2가 동시에 있으니까 F2가 가운데 끼어 있는 상황이 들어야 돼요. F1, F3이 양쪽에 있는 상황. 세 세트에 대해서 자리 바꿔주고 나머지 애들 배치시키고. 알겠어요? 경우의 수는 머리를 계속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얘는 이렇게만 해줄게요. 서로 다른 종류의 폰 내성인가와 다 달라요. 얘만 두 개 똑같네요. 그런데 5명의 학생한테 줘요. 6개네? 한 명이 2개 가져가겠네. 그치? 한 명이 2개 가져가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한 명이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고, 꽃 2개,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꽃 초콜릿,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겠죠. 이해됩니까? 됐어요? 일단 그 한 명을 골라줘야 되니까 5가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꽃 4개 중에 2개를 하나 골라줬죠. 그치? 나머지 애들이 얘를 가져가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걸. 나머지 A, B, C, D가 초콜릿 2개 똑같죠? 초콜릿 2개 똑같지? 그래서요, 4개를 나열을 하는데 얘 둘이 똑같다는 배치입니다. 이런 상황이야. 얘가 A, B, C, C라는 소리야. A, B, C, C 나열하고 똑같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뭐야? 4팩, 2팩이 되겠다 이 말이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꽃 하나, 초콜릿 하나는, 초콜릿은 고를 필요 없겠죠. 꽃은 골라줘야겠죠. 41. 그래서 그 한 명이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4명은 이것이 다 달리 보이죠? 알겠지? 달리 보이지? 그냥 3팩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초콜릿 2개를 가져간다고 고를 필요가 없겠죠. 나머지 사람 꽃들만 나열하면 되겠죠. 4팩.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꽃 둘, 42. 됐습니까? 꽃들 42. 꽃 하나, 초콜릿 하나 4. 꽃만 골라준 거야. 초콜릿은 2개는 한 가지 방법이 없고요. 꽃 둘을 고르면, 이렇게 고르면 나머지 넷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열이 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이 팩이네. 4팩인데요. 아, 자, 이 말은 이런 거래요. 그룹만 나누자는, 그룹만 나눠준 거야. 아까 선생님이 5명을 골라준다 했지? 5명 중에 1명을 고른다고 했잖아. 고르지 않고 그룹을 놔두면 얘가 5팩이 되는 거야. 얘가 5가 빠지면 4팩이고 여기다 곱하기 어차피 5를 한다 이 말이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꽃 하나, 초콜릿 하나는 이렇게 골라줘서 하나, 둘, 셋, 넷, 5개 세트가 다 달리 보니까 5팩. 요런 그룹이면 얘도 그룹이 다 달라 보이죠? 그래서 5팩. 이해되신가요? 아까 한 명을 지정해주고 4팩 한 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5팩이란 말은 이렇게 되겠다 이거예요. 됐죠? 아, 61번. 마무리 잘 보세요. 항등함수가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얘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풀다 보면 좀 쉽습니다. 근데 항등함수 개수는 꽤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고 꽤 어렵습니다. 꽤 어려워요. 자, A, B, A, A, B, A. 이렇게 한 게 F, 이렇게 한 게 G야. 1, 2, 1, 2, 3, 4, 5, 1, 2. 자,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문제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문제가 쉬워져요. 자, 1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애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겠죠. 됐어요? 아, 자, 합성함수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여기서 끊고 여기서 끊어가지고 가운데를 보지 않고 이 선하고 이 선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해석을 할 때 여기서 출발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알겠나요? 이 선이 나가가지고 미리로 선이 들어왔다로 판단해야지 중간을 보면 안 돼요. 일단은 알겠어요? 합성함수 해석은 이 일이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다 이거만 보는 거야. 이가 나가가지고 이가 나가가지고 어디로 들어왔다 이걸 먼저 보라고. 그리고 나서 가운데가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이 뭐야? 항등함수잖아. 항등함수는 무슨 말이야? 1이 1로 갔다는 소리죠. 2는 2로 갔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화살표가 라인이 다르다는 말은 이 둘이 겹치지 않았다는 소리잖아요. 겹치게 되면 하나로 나왔을 거 아니야. 이해됩니까? 합성함수 설명했어요. 나가는 화살표와 들어가는 화살표 두 개만 보고 일단 문제 해석을 하고 가운데 라인을 설정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해석해야 합성함수를 제일 쉽게 해석하는 거야. 아시겠죠? 나가서 들어왔어. 그런데 둘이 공통 부분을 가면 안 되겠지요. 맞나요? 공통 부분 가면 안 되니까 1은 몇 가지? 1은 5가지. 2는 몇 가지? 4가지. 맞나요? 그래서 20까지 해서 틀렸는데 잘 보세요. 질문이 이겁니다. FG야.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합성함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F라는 함수하고 G라는 함수를 둘 다 완성을 시켜라 이 말이야. 그러면 5, 4를 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그럼 F는 완성을 시켰어요? 합성함수 완성을 시켰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누구? G를 완성을 아직 못 시켰어. G 완성을 못 시킨 거야. G는 지금 이렇게밖에 안 왔잖아 지금. 나머지 애들 어디로 가긴 가야 돼. G는 합성함수에서는 그러지 않지만 알겠나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야 돼? 가운데랑 가면 되겠죠. 함수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곱하기 2의 세제곱 되겠다. 알겠나요? 꼭 이런 식이 나옵니다. 합성함수 완성시키고 나머지 함수에 대해서 완성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다 해결했죠 일단은.